오랜만에 참석하는 동창회. 사실 나가기가 귀찮고 피곤하지만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하기도 했으니 신경 써서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나섰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듯이 나는 사람들이 모이면 부지런히 분위기를 띄운다. 연예인 이야기부터 주식 동향까지 매일 챙겨보는 뉴스를 동원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동창들은 나에게 "너 여전하구나. 정말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라며 학창시절처럼 놀려댔다. 그때 동현이 도착했다. 동현이는 잘생기거나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언제나 주목을 받는 친구다. 오늘 미팅이 있어서 고객사에 갔는데 고객사 로비에 도착해서 메시지를 보냈거든? "저 회사 노비입니다. 라고 보낸 거야."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동현이의 실수담에 모두가 빵빵 터졌다. 그리고 그날 해산하기 전까지 동현이는 대화의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는 주눅이 들어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나는 늘 친구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고 동현이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나 비즈니스적인 설득이 필요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집중해주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은 무관심이나 경계의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 돋보이게 하는 말하기의 비법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가벼운 에피소드를 활용한다. 관심이 없는 단계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가벼운 에피소드를 활용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하루 8잔의 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을 설득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때 전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소개한 그룹보다는 "나는 고등학교 때 비만이었다가 하루 8잔의 물을 마시고 살을 뺐다고 이야기한 그룹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설득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청중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이야기가 신뢰를 줄 수 있으나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봤자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섞어 가볍게 말하는 것이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둘째, 약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 가장 멀리 전달되는 이야기는 공포심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특정 기업의 도산이나 경기 불황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정보에 빠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기 방어를 위한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설득시킬 때는 공포나 불안을 살짝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훨씬 빨리 늙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직장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나이 듦에 대한 공포, 미움받는 것에 대한 잠재적 불안감과 같은 근본적인 욕구를 언급하는 것은 설득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의 가치를 높이는 언어를 선택한다. 대화 중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추측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바빠서 아직 외국에 나가지 못했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작년까지는 외국에 자주 나갔나 보네"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을 수도 있죠. 누군가 일정을 물어볼 때도 "스케줄이 계속 비어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요즘에야 겨우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때와 장소에 따라 나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언어를 선택하는 것도 훌륭한 대화 테크닉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말하기는 분명 따로 있습니다. 말을 할 때 교양 있는 단어를 쓰고 품격 있는 문장과 적절한 사례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말하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오늘 팀원들의 시선을 끄는 말기술,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만만해 보이지 않는 대화법입니다.